피니가 이제 그 1792년생이거든요. 1792년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1821년부터 이제 설교 자격증을 얻어서 설교를 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살일까요? 뭐 한 29살 정도 됐을 때, 30이 되기 전에 변호사에서 이제 그 설교자로, 그 다음에 전도자로 소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주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21년부터 그 일을 했는데 24년이 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한 여성 선교회가 피니를 일종의 그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남자인데요, 여성교회에서 기금을 대고 이제 그 후원을 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거기 제퍼슨 카운티라고 하는 곳인데 애담스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다 이제 그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피니가 선교사로 가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제퍼슨 카운티, 그 옆에 있는 에반스 밀스, 그 다음에 엔트워프트, 이런 동네들이 다 그 이 온타리오 호 근처에 있는 타운들인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굉장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니가 키가 우리나라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한 185cm 정도 됐답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게을러가지고 사진 같은 거 못 보여드렸지만은, 구글에 들어가서 그 피니의 그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키가 크고 삐쩍 말았는데 눈이 상당히 예리하게 생겼습니다. 눈빛이 굉장히 강렬한.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 또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청중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메시지들을 아주 명료하게 전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아주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것의 특징일 수도 있고, 변호사가 갖고 있던 직업적 특성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말을 그냥 주저리 그냥 복잡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일단 피니는 키가 컸어요. 눈빛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상에 있으면은 거인 같은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부터 몇 년 사람이게 1800년대 사람, 1800년대 살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 키가 185가 됐으니 얼마나 큰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눈빛이 무지무지 강렬한 다가 청중을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한 명씩 쳐다보면서 1대1로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다음에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면 막 갑자기 카메라 줌인한 것처럼 이 사람이 쭉 다가와가지고 덕만이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변호사이면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버전으로 성경의 교리라든가 메시지들을 소화를 하는 거죠. 그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들이라든가 이제 그 유럽의 목사들은 굉장히 절제된 언어, 다들 이제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런 데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언어도 굉장히 고상한 언어를 쓰고, 또 신학적 용어로 이제 그런 신학적 용어를 가미한 수사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화려하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설교들을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굉장히 언어가 현란하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서 언어가 어렵죠. 그 전문 용어, 신학적 용어들을 많이 쓰죠. 근데 피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니는 그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들을 모든 사람들, 아무리 어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트랜스미션을 시켜가지고, 이런 이제 버전을 다운시켜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표현으로 전달하는데 귀재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평민들의 언어를 쓰는 거죠. 신학적 언어, 성직자의 언어가 아니라 대중들이 쓰는 언어로 쉽게, 그러나 대단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니를 통해 반응했지만, 특별히 피니에게 열광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중산층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거나 전문적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이 특별히 피니의 언어와 설교 방식에 굉장히 영향을 받으면서 그 반응을 크게 했죠. 그렇게 이제 그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통렬한 목소리, 거기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렇지만 논리가 또 증거가 분명한 그 변호사가 가졌던 그런 장점을 교회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던 역할을 예배당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피니를 연구한 그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휘트니 크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피니에 대해서 묘사한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인 특징은 그 이 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의 놀랄만한 품이었다. 몸부림치던 그 어떤 영혼도 복도 한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았으며 기쁨에 충만한 그 누구도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다. 그 위대한 전도자, 즉 피니는 회색빛의 평신도 복장을 하고 마치 법정이나 배심원 앞에서 변증하는 변호사처럼 행동했다. 그는 대단히 정교하고 논리적이며 재치와 열정이 넘쳐나고 편안하게 이야기했다. 변호사들, 부동산 거부들, 재분업자들, 생산업자들, 그리고 거상들이 거듭난 자들의 행진에 앞장을 섰다.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그 D.L. 무디 얘기를 하게 할 텐데요. 무디는 그 신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이키 대리점 지점장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 굉장히 이제 그 세일에 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무디의 설교는 또 무디의 사역은 세일즈맨의 영향이 그대로 거기에 붙어 있고요. 또 나중에 그 무디보다 조금 더 뒤에 활동한 사람 중에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부흥의 중간에 막 덤블링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전업의 전직이 무엇이었는지가 다 영향을 끼치는 건데 피니는 변호사였던 그런 기질이나 특징이 그의 설교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821년부터 동네에서 설교자로 하기 시작하다가 24년부터 업스테이트 뉴욕의 여러 작은 소도시, 아직은 이제 이 사람이 그 네임밸류가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카운티들, 우리로 말하면 조금 이제 동네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아주 이 사람의 같은 포텐이 터지면서 상당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더 이제 넓은 데로 이제 대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그를 부르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24년에서 25년을 넘어가게 되면 모호크라든가 또 다 북부 지역인데 거기 로마, 그 롬이라고 한 동네, 그 다음에 유티카라고 한 동네, 분빌, 베로나 이런 동네에서 이제 좀 더 넓은 데로 이제 사람이 이제 진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2년이 더 지나고 나서는 이제 델라웨어,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뉴욕, 시 이런 데 이제 메가폴리스 이런 대형 도시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처음 전도를 하다가 여전도의 파송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순회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성공을 거두자 조금 더 높은 그 북부 지역의 도시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동네는 다 시골 동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통적인 대형 도시, 델라웨어에서 제일 컸던 델라웨어는 필라델피아 바로 옆에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워싱턴 DC가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도시였던 윌밍턴이라든가 또 펜실베니아주에서 제일 컸던 필라델피아라든가 뉴욕주에서 제일 중요했던 뉴욕시라든가 이런 도시로 이제 점점 그의 활동 무대가 넓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피니가 이제 전국구 스타로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피니에게는 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가 가졌던 그의 키라든가 눈빛이라든가 그가 사용했던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변호사적인 어떤 그 방법론 기질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흥회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이 특징이 기존의 부흥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피니가 나타나기 전에 전통적인 그 방식의 대부흥 운동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피니만의 고유한 방법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니가 부흥회 때 썼던 방법이 전통적인 제1차 대각성 운동회 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미국의 이제 교회사가들이 이 피니의 부흥의 기법을 new measure 이렇게 말합니다. new measure. 그래서 우리를 번역하면 아마 새로운 수단, 새로운 조치, 새로운 방법 뭐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